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좌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계속해서 울리고 업무 메일은 쉴 새 없이 들어오며 사회적 기대와 압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앉는 자세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좌선 혹은 좌식 명상은 단순히 정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확한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활동 패턴이 변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정기적인 좌선 수행자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전두엽 피질이 두께가 증가하고 편도체의 크기가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과 불안 반응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좌선 후 10분 만에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좌선은 단순한 전통 수행법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마음 치유 방법입니다. 좌선의 핵심은 바로 자세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좌선에서는 결과부자나 방가부자로 앉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몸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호흡을 더 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척추가 곧게 펴진 상태에서는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휴식 소화 상태로 우리 몸을 전환시킵니다. 다음으로 손의 위치입니다. 전통적인 좌선에서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거나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 배꼽 아래에 두는 법인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 손 모양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의 위치는 뇌의 체성감각 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정 손 자세가 뇌파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손끝에는 많은 신경 종말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 손 자세는 일종의 바이오 피드백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좌선에서는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 반쯤 뜬 상태로 코끝에서 약 45도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너무 각성된 상태나 지나치게 이완된 상태를 피하고 적절한 주의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개안 상태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균형 잡힌 활성화를 촉진하여 깨어있는 명료함과 깊은 이완 상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좌선에서는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따라가며 복부의 확장과 수축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호흡 관찰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같은 반추적 사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좌선 중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줄어들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좌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적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인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미세한 감각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지도를 담당하는 뇌의 체성감각 피질이 재조직화되어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니스이 향상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정기적인 좌선 수행 후
참가자들의 신체 감각에 대한 감수성과 정확한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좌선이 실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김 부장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15분,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0분간 간단한 좌선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3주 정도 지속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회의 중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었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호흡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는 더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의 사례는 좌선이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넘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좌선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장시간 앉으려 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활동으로 또는 퇴근 후 하루의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으로 설정해 보세요. 완벽한 자세를 위해 노력하되 지나친 긴장은 피하세요. 편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척추를 자연스럽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통적인 가부좌가 불편하다면 쿠션이나 좌선용 벤치를 사용하거나 의자에 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타이머를 설정할 때는 부드러운 종소리를 선택하여 명상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좌선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크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좌선 수행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의 회백질 감소가 더 느리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좌선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빗은 박사팀은 좌선 수행 후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주간의 좌선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일반 대조군보다 항체 생성량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좌선은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좌선과 같은 이완 반응은 항염증 유전자의 활성화와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비활성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좌선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 우리 몸의 분자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좌선의 자세와 그 과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앉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 호르몬 체계, 뇌 구조, 심지어 유전자 발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좌선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 고대의 수행법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하나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매일 몇 분씩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깊은 치유와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마음 치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좌선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더 상세한 가이드와 다양한 명상법도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